안녕하십니까, 안대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저도 드디어 이렇게 긴팔로 된 윈드브레이커를 입고 나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권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겁니다. 보면은 대부분의 국가에 또는 대부분의 시대, 대부분의 지역에서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로 보냅니다. 본인들은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은근슬쩍 권력이 없는 척 하는 것을 매력이나 순수함의 상징으로서 느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세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독재자라 하더라도, 무소불위의 독재자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권력이 없는 그저 하나의 민초입니다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단 권력을 잡자마자 바로 독재자로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절차 없이, 이렇다 할 그 근거 없이 계속해서 징벌을 가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똑같은 패턴이 어느 시대에도 다 이어집니다. 이런 거를 20살, 30살, 그러니까 태어나서 20년, 30년 이상 지켜본 사람이 아직도 권력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나는 권력을 원하지 않아, 나는 정치적으로 약자야, 나는 중립이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거기서 멀어지려고 하면 뭐 결과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생명, 당신의 재산, 당신의 명예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탈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권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잘 보이거나 누군가를 나한테 복종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나 보이고 누군가보다 뛰어나 보이고 누군가를 누르는 게 권력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게 권력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을 원전으로 읽지 않고 누가 해설해 놓은 거를 읽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 표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 건데, 대표적으로 마키아벨리를 읽으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죠, 권력에 대해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서평을 써놓은 거나 요약을 해놓은 거 보면 대부분 잘못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잘못돼 있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기타 서적들을 봤을 때 거기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뭔가요? 잘못된 요약이나 잘못된 서평을 보면 대부분 무소불위의 정치, 공포 정치, 이런 거를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의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책을 뒤에 보면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세 가지 있죠. 생명, 재산, 명예, 요 세 가지만 건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절대로 권력자한테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절대 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읽은 척 하는 거죠.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건들지 않으면 미움을 사지 않고 저항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정확하게 읽으신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원을 아끼고 파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들이 나한테 공포감을 떨게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적혀있는 것들 읽었는데, 그거는 많은 시간이 지난 현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 뒤에 오는 다른 권력의 양상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로부터 유로 창조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프랑스 시민혁명을 일으킨 로베스피에르죠.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위키피디아에 선생님들 있으니까 위키피디아 가서 로베스피에르라고 검색을 하시면 프랑스 시민혁명에 인권 변호사 로베스피에르가 어떤 식으로 왕들을 축출을 하고 왕들의 목을 다 기요틴으로 뱉잖아요. 위에서 칼날 떨어지는 커다란 단두대로 왕들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 로베스피에르는 결국에는 자기가 만든 그 단두대에 자기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생명, 재산, 명예. 이 세 가지를 건들고 자기한테 적대가 되는 모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들을 전부 다 그냥 다 몰살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권력이 손에 들어온 것 같지만 사람들의 저항은 더 커지죠. 그 밑에 숨죽이고 따르고 있었던 다른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면 단두대에 잘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능적인 반항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원리 원칙도 없고 재판의 법제와 공정한 절차, 그리고 적절한 적용, 절차와 법의 적절한 적용 없이 생명, 재산, 명예 세 가지가 강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권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권력을 미워하고 또는 나는 권력에 관심이 없어라는 것을 자신의 매력으로 착각을 하는 순간 뭐 앞에 했던 얘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점점 더 생명과 재산과 명예는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수비적인 권력도 필요한 거고요. 수비적인 권력은 앞서 세 가지에 대한 것인데 어느 집단에 가든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권력은 다 탄생합니다. 원시 부족사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붙거든요.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붙는데 여기서 바로 권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원시 시대에는 완력이 센 사람, 그러니까 주먹이 크고 상대방에게 빨리 때릴 수 있고 몸이 커가지고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위압하면서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의 끝판왕이 됐죠. 그 다음에는 주먹과 근육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가 등장했고 뭐 석기 시대에 뭐 신석기 구석기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이런 얘기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겠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는지 저는 의문이기도 하고요. 좀 관례가 많으니까. 확실한 거는 계속해서 그런 무기들이 발달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올라온 게 바로 정신적인 무기입니다. 권력은 인간의 야만의 시대가 종말함과 동시에 이 세 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굽신굽신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는 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자꾸 뭐 좋은 애 나쁜 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요, 그냥 그 중학교 2, 3학년 수준의 정신 연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권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권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동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활이 나아지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샐러리맨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안정적인 방법으로 또는 정당 방법으로 수익을 늘릴 방법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하급 관리자 내지는 평사원일 때는 수동적인 권력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수동적인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승진은 어렵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좋아도 어렵고 능동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일단 수동적인 권력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승진하면서 자기 부하들을 어떻게 다스릴까가 결정이 됩니다. 승진을 시키면서 부하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그 조직에서 상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기업이고 동기가 1000명씩 있는 조직이라도 사장은 1명이잖아요. 그리고 사장은 동기 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치 상사부터 부하들 사이, 선후배, 10년, 20년치 선후배들 사이에서 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무한의 권력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권력 경쟁에서 살아남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권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권력에 대해서 쓸데없는 악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권력에는 선도 악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루던 착한 아이 나쁜 아이의 구분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순간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자기가 익히셔야 됩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려고 제 학습 채널이 있는 거고요. 제 학습 채널 중에서 타겟은 성인 학습 채널이 되어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학교에선 이 얘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봤던 선생님들은 여러분과 이런 이해상충을 겪습니다.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어떤 데서 일어나냐면 애들을 잘 가르쳐서 서울대에 몇 명을 보내든 자기의 급여하고 직결되지 않습니다. 고3이 아니고선. 고3이라서 평정을 잘 받을 기회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입을 이루었을 때 나오는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애들이 자기한테 덤비지 않으면 그게 답니다. 학교에서 애들끼리 싸워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면 최고죠. 목표는 하나잖아요. 정시퇴근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수동적인 권력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한테 도전을 한다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해서 무장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무장해제를 시켜요. 그 상태로 사회에 나오면요, 수동적인 권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특히 요즘같이 능력도 없고 밥벌이도 못하는 그 86으로 끝난 세대들 있잖아요.
예, 아는 척만 오지게 하는 그런 분들, 예, 슬슬 퇴물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런 분들한테 끌려다니기 딱 좋습니다.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했던 말, 그쪽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우민교육, 멍청한 애들 키우는 교육을 계속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성인이시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뭘 하시면 된다? 안 배운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공유.